당황한 트럼프 후보, 당황해서 나온 무리수였을까요? 이런 가짜 뉴스를 본인이 밝혔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듣다 TV 토론 사회자인 앵커가 제지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소 짜증 섞인 반응도 보였다는데요. 그 장면 들어보시죠. He also says execution after birth. It's execution, no longer abortion, because the baby is born, is okay. There is no state in this country where it is legal to kill a baby after it's born.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cats. And ABC News did reach out to the city manager there. He told us there have been no credible reports of specific claims of pets being harmed, injured, or abused by individuals within the immigrant community. Well, she was big on defund the police. In Minnesota, she went out. Wait a minute, I'm talking now. If you don't mind, please. 우리나라도 이 앵커들이 적극적으로 저렇게 대선 주자 거짓말하면 중간에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인데 우리나라는 뭐 시간 관리만 좀 하는 정도인데 확실히 미국 앵커들은 좀 다르군요. 우리랑 방송 문화 좀 다른 것 같고 전성훈 비서관님.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앵커가 기자가 딱 짚어준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스프링필드에서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They are eating cats and dogs. 그러니까 듣던 앵커가 저희가 당국자들과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반려동물이나 고양이들이 학대당했다는 신고는 없다. 네. 트럼프 후보가 당황하면서 뭔가 더 가짜 얘기를 하고 정말로 미국의 한 주에서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습니까?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이제 저기 제가 유학할 때, 네. 뭐 나라만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비근한 좀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모 도시에서 미주에는 도시에 그 비둘기들 많이 기르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기르는데 그 시청 앞에 비둘기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도시에 그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그 비둘기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거를 잡아먹은 게 드러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트럼프 후보의 저 얘기도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네. 스토리가 미국 내에서 여기저기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 머리에 꽂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저 스프링필드라는 특정 장소에서 저런 일이 없을 수는 있으나 저런 얘기가 미국 사회에서 일부 회자되기도 했었다. 옛날 얘기고 예. 이민자 폄훼 발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야기를 꺼낸 건데 출산 후에 처형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 앵커가 미국의 어떤 주도 그것이 합법화된 주는 없다라는 팩트 체크를 하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좀 황당한 주장들인데 해리스와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발언. 아니 근데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낙태와 관련해서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낙태를 한 다음에 애가 살아서 출생하는데 이걸 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살인죄 아니에요? 예.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막 서슴치 않게 TV 토론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데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범법자들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화 해가지고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제 그 TV 토론을 정말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해리스와 트럼프인데 해리스는 TV 토론을 못한다.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해리스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약간 거짓말 섞인 주장을 하는 게 해리스가 예상보다 잘했기 때문에 좀 당황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아마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이 TV 토론에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뭐 앵커도 했고 뭐 진행자도 했고 내가 대선 나와서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원고 같은 것도 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TV 토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해리스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한 방은 없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한 번 더 국민들이 복습하게 하는 미국 국민 복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TV 토론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트럼프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근거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떤 경우 하니까 껄껄껄 웃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거기다 앵커도 팩트 체크 해주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그렇죠. 잡아먹는다. 저 사람은 노쇠한 거짓말쟁이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계속 입만 뻥끗하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예. 뭐 아까 낙태 발언도 그렇고 고양이 마찬가지고 개 잡아먹는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근거 없이 막 뱉어내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구나. 이제 거의 한 가지 플러스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트럼프가 말을 잘한 거예요. 뭐 이민자들 갖고 막 범법 행위를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아, 당신이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인데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 검사로서 어떤 트럼프 범죄자로서 어떤 이미지를 오히려 트럼프가 그냥 말을 뱉다가 거기에 이제 걸려든 거죠. 트럼프의 범죄 혐의들을 해리스 후보가 나열했었죠. 그렇죠. 일부러 아, 당신은 뭔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 다른 범죄자를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범죄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해리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TV 토론은 저는 뭐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건 뭐 해리스의 상당히 저는 압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사회자들이 팩트 체크를 앵커들이 팩트 체크에 나서자 당황했던 트럼프 후보 뒤끝일까요? 나는 3대 1로 싸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대 최고의 토론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3대 1의 대결이라 그렇다라고 뒤끝을 보였습니다. 해리스가 질문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듯한 조작된 토론이었다. 역시나 이 TV 토론 조작설까지 나왔는데 전성훈 안보전략 비서관이 네. 왜 안 나오나 했었는데 예. 3대 1이다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군요. 예,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트럼프가 직면한 선거 환경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 바이든 후보와의 그 경쟁에서는 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바이든이 사퇴하고 갑자기 이제 해리스가 나오면서 선거판이 좀 기울기 시작했고 격차도 한 4%, 5%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상황인데 저런 그 미국의 그 소위 ABC, MBC, CNN 등 이런 그 소위 그 기득권 언론들은 아무래도 이 민주당 쪽에 현 집권 세력 쪽에 가깝다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폼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불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처음에 사실 트럼프는 ABC 방송을 좀 안 하려고 그랬었죠. 폭스에서 토론하자라는 주제였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응해서 나왔는데 모든 세팅이 본인으로서는 불리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최근 뭐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 러시아가 지금 선거에 개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건 지금 현재 근거가 없는데 미국 법무부가 너무 성급하게 의혹을 이슈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의 그 계기를 잡으려고 하는 트럼프한테 저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정황 자체가 세팅 자체가 이제 자기한테는 불리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이 토론 결과가 어떤 그 선거 판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부 이제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아직도 50일이 남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 내용,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은 그 해리스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약하다는 평이 많고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선거 지형이 바뀔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지금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현직 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한 2번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그 아버지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당시 민주당 후보인 그 마이클 드카커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약체 후보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계승한 레이건 대통령은 업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시 부통령이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던 데 비해서 지금 현재 그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으로부터 받을 만한 유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실책이 많고 네. 또 상대인 트럼프는 상당히 맷집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해리스 후보의 선거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의 또 다른 무리수 발언도 나왔습니다. 고령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살아있는 거 맞냐?
돌아가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It will be the end of our country. She's a Marxist. Everybody knows she's a Marxist. Her father's a Marxist professor in economics. Where is our president? We don't even know if he's a president. And just to clarify they here, threw him out of a campaign like a dog that doesn't know he's alive. She's worse than Biden. She is a horrible negotiator. 해리스가 굉장히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인데 바이든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영환 의원님?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저런 말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예. 미국 정치의 발언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그 정치 수위가 높다는 거죠, TV 수위가. 광고를 본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수준이 아니라 수위가 높다. 네, 수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명예훼손을 걸만한 내용들을 막 던집니다. 네. 뭐 해리슨은 바보야, 막스 공산주의자야.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를 공산주의하면 당장 명예훼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미국 TV 광고는요. 미국은 대선이 실질적으로 이 경합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주의 TV 광고로 결정을 짓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광고를 보면은 옛날에 힐러리 같은 경우는 멍청이, 바보, 수시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거짓말쟁이 이건 수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 정도는 뭐 좀 애교로 봐줄 수 있을 정도고요. 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런 발언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이미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이 TV 토론은 야당 후보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공개할 거리가 많습니다. 여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라는데 어제 트럼프가 그걸 충분히 활용을 못했어요. 사실 미국 경제, 특히 일반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문제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의 이민 문제도 이민 자체가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민 문제를 이상하게 고양이 먹는 것으로 그냥 희석화시켜가지고 코미디로 만들어버린 거. 그런 본인한테 굉장히 실책이었죠. 그래서 어제 저 보면서 아, 트럼프가 좀 참모들이 연습을 제대로 안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유리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자 개먹어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그 부통령인 벤스가 본인 SNS 상에 올린 내용입니다. 예. 벤스가 내가 보니까 어디 뭐 스프링필드에서 이런 이야기 있더라. 한데 벤스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일지도 모른다고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트럼프가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삘이 꽂혀가지고 그냥 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실 이제 고양이를 먹었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아까 우리 비서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잘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어느 시골 동네에서 어느 여자가 근데 그는 이민자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를 먹었다는 기사가 떴는데 그게 어떤 이제 꽂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책을 연발한 거죠. 게다가 이제 어제 앵커들의 개입도 저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개입이라는 게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주류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입니다. 그다음에 주류 언론들은 미국의 지식인 사회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트럼프의 지지계층은 지식인 사회가 아니라 평범한 미국 백인 노동자 계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개념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언론이 이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언론들이 약간 트럼프의 반트럼프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미국 언론의 보도를 많이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 뭐 뉴욕타임즈니 워싱턴 포스트니 뭐 CNN은 기본적으로 반트럼프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 보도를 우리 언론들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직접 취재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 언론도 반트럼프적인 성향이 보인다. 그래서 50대 50의 여론차 나오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50대 50인데 해석은 트럼프가 지는 식으로 미국 언론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비슷비슷한 상황에 와 있다. 그런데 이제 해리스가 약간 꺾이는 새 상황이었었는데 예. 이번으로 약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미국 선거는요. 각 주에서 단 한 표만 얻으면 그 주에 선거에 다 몽땅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선거 여론 토론에서 해리스가 유리한 것은 전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와 가까운 폭스뉴스조차 트럼프가 토론 못했다라고 분석하는 만큼 어제 TV 토론의 우세는 해리스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평정심을 잃었다. 트럼프 후보 일부 측근들 최악의 면모가 드러난다. 트럼프의 메시지 전달 능력 부족으로 해리스의 부적절한 답변이 가려졌다라는 실망스러운 반응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해리스의 인종을 언급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자충수가 될지요? 들어보시죠. Mr. President, you recently said of Vice President Harris, quote,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Why do you believe it's appropriate to weigh in on the racial identity of your opponent? All I can say is I read where she was not black, that she put out, and then I read that she was black, and that's okay. Either one was okay with me. That's up to her. I think it's, I mean, honestly, I think it's a tragedy that we have some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who has consistently, over the course of his career, attempted to use race to divide the American people. 해리스가 뼈 있는 일침을 가한 겁니다. 이 대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저렇게 사실 확인도 없이 하고 인종과 관련된 어떤 국민 분열 작전을 쓰는 것에 대해 해리스의 일침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 대목은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가 흑인인지 아닌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흑인들의 표를 얻으려 한다라는 걸 트럼프 후보가 선거 캠페인 때 비판했던 그 내용을 앵커가 그게 적절하냐라고 날카롭게 물은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좀 당황했어요. 아니 그녀가 흑인인지 아닌지 흑인이어도 괜찮고 아니어도 괜찮다. 뭐 그건 그녀에게 달려있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무슨 말이죠 이게? 뭐 상관없다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 당황하는 모습을 네. 보인 것 같고요. 그 해리스 지지자들은 많은 유색 인종들이 다 지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흑인인데 흑인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관계없다,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것이든 난 존중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어제 토론은 보니까 정책 토론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도층을 사로잡을 만한 뭔가가 양쪽에서 다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리스가 잘했다는 평가가 높지만 지난번 6월 달에 바이든 트럼프 토론에 약간 그 반대되는 지지가 나왔잖아요. 지금 예. 그때 당시엔 트럼프가 60몇 %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불법 이민자 문제 같은 거는 사실은 바이든 해리스가 뭐 그 메이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자충수를 둔 거죠. 개랑 고양이 잡아먹는다는 말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좀 자충수를 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낙태권과 같은 것도 이제 해리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트럼프도 이를테면 주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아주 막 극렬 반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출생 후에 뭐 그거를 뭐 죽인다거나 이런 식의 말을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그냥 발목을 잡는 그런 발언들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황했다는 표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리스의 어떤 작전에 말려들었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해리스가 초보치고 굉장히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